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인공강우 기술로 비를 내리게 하면 안 되냐는 아우성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선 그조차도 어렵다는데 왜 그런지 이희령 기자입니다. 매섭게 번지는 산불에 시민들은 인공강우 기술이라도 활용할 수 없는지 묻습니다. 산불이 난 지역에 비를 바로 쏟아붓자는 겁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인공강우 기술이 효과가 있으려면 우선 발달한 구름이 있어야 합니다. 기상항공기의 양쪽 날개에서 요오드 화흔 등 구름 씨앗이라 불리는 입자를 뿌려줍니다. 그러면 씨앗에 수증기가 달라붙게 되고 이후 물방울이 커지면서 비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산불 피해가 큰 경북 경남 지역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오늘 비가 약간 내리긴 했지만 구름이 약하게 발달해 인공강우를 뿌릴 수 있는 요건이 안 된 겁니다. 효과가 아주 미미하고 건조한 상태에서는 잘해야 0에서 0.5mm 정도 비가 더 내리게 하는 게 가능. 원하는 장소를 특정해 비를 내리게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인공강우로 만들어진 비가 목표한 지점에 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공강우 기술이 항공기를 활용하는 만큼 지금처럼 산불 진화 헬기가 상공에 많이 떠 있는 상황에선 충돌 위험도 큽니다. 외국도 그렇게 산불 예방에만 쓰지 진화에는 공식적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연구개발 단계라 강원도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인공강우 기술은 주로 땅을 촉촉하게 해 산불을 예방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네, 중국과 태국은 인공강우 기술을 활발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직 미세먼지를 확실히 줄이진 못하고 있지만 꾸준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 당장 강수량을 늘리는 게 급선무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7일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된 이날 서울엔 비가 왔습니다. 그러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그대로였습니다. 강우량이 2mm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엔 초미세먼지 농도가 10분의 1 가까이 뚝 떨어집니다. 시간당 10mm의 강한 비가 씻어낸 겁니다. 인공강우가 성공하려면 관건은 강우량입니다. 국내 연구팀 조사 결과 봄철 시간당 5에서 10mm의 비에선 초미세먼지 농도가 9% 줄었지만 강우량이 적으면 농도가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씻어내긴커녕 저기압 때문에 먼지가 더 내려온 겁니다. 중국 연구진 논문에서도 3시간 동안 10mm 넘는 비가 와야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줄었습니다. 인공강우를 위해 대포와 미사일까지 쏘는 중국도 강수량을 늘리는데 아직 애를 먹고 있습니다. 태국도 최근 3,000리터의 물을 상공에 뿌렸다가 효과를 보지 못하자 드론을 이용한 인공강우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1mm의 인공비를 뿌려본 게 전부입니다. 인공강우를 시도할 기회도 적습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 우리나라는 대부분 고기압 영향권에 있어 비구름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기 특성을 연구해 기술을 쌓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집을 잃은 주민들 중엔 불을 끄려 소화전으로 달려갔지만 아무리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이 부족해지자 댐 수문이 열렸고 급한 마음에 레미콘차에 시멘트 대신 물을 채워놓고 뿌리는 주민까지 나왔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평생을 모아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지붕도 마음도 내려앉았습니다. 죽고 싶어요, 정말로. 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요. 지금도 손이 벌벌 떨려요. 지금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고 감당이 안 돼요. 불이 쓸고 간 경북 영덕 미동마을. 주택 55채 중 절반이 탔습니다. 주민들이 더 화가 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난 25일 밤 불티가 날아들어 집 한 채에 불이 붙었습니다. 주민들은 불을 꺼보려 5곳에 설치된 소화전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틀어도 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는 주민들에게 동시에 여러 곳에서 물을 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 뭐하러 만들었어요? 돈 없대가매? 집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산불이 쓸고 간 지역은 넓고 진화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불을 끌 물도 부족해지자 소방은 수자원공사에 댐 수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동댐과 성덕댐이 수문을 열고 초당 80톤 넘게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 댐 수문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민들도 직접 나섰습니다. 레미콘에 콘크리트 대신 맑은 물을 담았습니다. 안동 하해마을 코앞까지 불이 다가오자 바짝 마른 주변 갈대밭을 적시기로 한 겁니다.
불티가 나라고 하면 어디에서 불이 번질지 모르니까 자체적으로 워낙 겁이 나니까 이 부분에 일대에 막 갖다 물을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불에 탄 주택이나 시설은 집계된 것만 2,600곳이 넘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밤사이 내린 빗줄기도 엿새째 이어지는 산불에는 역부족입니다. 간밤에도 확산을 막기 위한 진화 작업이 이어졌는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해 진화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불길이 좀 잡혔습니까? 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곳은 전북 무주군의 어제 모습입니다. 산등성이에서 짙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데요. 700명이 넘는 인력이 동원돼 24시간 넘게 사투를 벌인 끝에 다행히 어제 저녁 8시쯤 불길이 잡혔습니다. 울산 울주 온양읍에서 난 불도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번진 산청 산불은 여전히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새벽 5시 50분쯤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지금은 진화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경남 산불의 진화율은 90%, 경북 산불 진화율은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불길이 좀 잡혀야 할 텐데 사상자도 계속 늘고 있다고요. 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경북 청송에서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산불 피해 사망자는 28명으로 늘었습니다. 3만 7천 명이 넘는 주민이 여전히 집을 떠나 대피해 있고 건물 등 시설물 피해도 2,600곳 넘게 접수됐습니다. 산불 영향 구역은 서울 면적의 60%가 넘는 3만 8,665헥타르에 달합니다.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던 2000년 동해안 산불보다 피해 면적이 10,000헥타르 이상 큽니다. 소방당국은 산불이 시속 8에서 10km 정도의 속도로 예상을 뛰어넘어 빠르게 확산하면서 피해가 커진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비가 더 내릴 가능성은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산불 지역의 비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새벽에 의성과 안동 등 영남 내륙에 시간당 5mm 이내의 비가 내리긴 했지만 불길을 잡기엔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도 진화 작업에 날씨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요. 기상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거나 구름이 끼는 날씨가 이어질 거라 예측했습니다. 여기에 의성 등엔 초속 20m의 강풍까지 예보돼 있는데요. 그동안은 남풍이 불어서 지리산 쪽이 위험 구역이었는데 오늘은 바람이 북서풍으로 바뀌어서 하동 지역 산불이 남쪽으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산불 진화에 나선 분들은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